자, 이번에는 오해기,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는요, 목표와 진행 요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들이 자신들이 뭐 꼭 의도해서라기보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잘 모르는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절한 반응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진행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가족들한테 물어보고 이미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거보단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가족들이 스스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한테 적용해 볼 점, 나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걸 스스로 교정할 수 있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반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다 다루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큰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하면 나름대로는 응용을 하고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알아야 되는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이 오해기 내용입니다. 그 오해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제시를 해준 다음에 시간이 조금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영상 자료를 같이 보면서 그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기보단 저렇게 해보자 라고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는 것, 그걸 좀 하시면 조금은 지루하거나 혹은 너무 정적인 분위기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영상 2편이 있으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나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원칙적으로 저렇게 하는 건 알지만 내가 너무 사실은 해봤는데 안 되고 힘들어서 곤란하더라. 뭐 이런 그 돌발적 질문이나 난감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도 있군요 라고 얘기해 주고 인정해 주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그걸 가족들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고 뭐 시원한 답을 못 얻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 콜센터를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진행자분이 직접 그 상담 콜센터 분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같이 상의해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좋겠고 절대로 이게 상황에 다 맞지 않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한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괜찮다, 해결해 보자 이렇게 좀 수월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정적 태도 극복하기라고 하는 오해기. 사실은 이 부정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저도 불편하거든요. 부적절한이라는 용어로 사실은 제목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주제죠. 이렇게 모시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들을 이제 물어보면서 이해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게 더 좋겠네요 라고 하는 대안적 학습을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 경험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이해시키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감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번 이 오해기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놓고 매회 비슷하게 안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하는 내용은 부정적인 태도 극복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러 부정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익숙한 대로 행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치매어르신한테 부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어떤 원칙을 정리하는 학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라고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시나리오에서도 봤지만 어르신이 자꾸만 그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가족분들이 욕을 하거나
엄포를 넣거나 그렇게 하면 요양원에 갖다 넣어버릴 거야 라든가 정신을 차려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행동들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적절하다 혹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윽박지르거나 무섭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든지 다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손녀가 우리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다르게 해보자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주제를 이제 인식시키는 슬라이드였죠. 그렇게 인식시키고 나서 첫 번째로 부적절한 어떤 반응에 예가 있는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앞서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노인정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약 좀 챙겨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왜 무의미한 거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답을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그 이야기한 단어나 이야기한 내용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대답하길 잘했구나 그러니까 또 다음번에도 얘기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답을 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좀 활용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기억력이 없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치매 어르신들에게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기억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이름 포기라고 이미 돼 있는데 이 그림은 뭐가 부적절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치매라는데 뭘 하시겠어? 말해봐야 소용없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일찍 포기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가족분들한테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써 있죠. 그림을 보면서 문제점이나 치매에 느꼈을 감정들. 예, 우리가 감정도 배웠으니까 사실은 이 앞서서 이런 걸 봤을 적에 저렇게 얘기하면 되게 자존심이 상할 것 같다. 라든가 무기력해서 우울증이 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심정을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원인들을 이게 왜 사실은 좋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직접 이야기하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요지에 맞게 말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의 말을 빌어 정리합니다. 혹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어떤 워드, 단어들을 좀 활용해서 얘기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가족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수용적으로 듣되 수용적으로 정리 부분에 교제 의도가 있으니까요. 그 의도대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의도를 알려면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공부하고 몇 번 하시면 충분히 가족들을 잘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진 아까 무의미한 잔소리라고 했는데요. 기억력이나 진압력, 운동도 하시고요, 이랬는데, 달력, 어디도 가시고요, 이랬는데, 사실 약 먹는 것도 어렵고요. 이분들이 약 먹는 걸 잘, 못 챙기는 문제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날짜를 잘 모르기도 해요. 가끔 이제 교회도 좀 가시고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노인대학도 가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오늘이 일요일인지를 이분이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회 가자고 모시러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진압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 무의미한 장소리하면 계속 기능 상실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할 수 있는 것 좀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차단하면 차단할수록 뇌에서 떨어지는 어떤 기능 저하는 더 빨라질 거예요. 우리 자꾸 써먹어야지 그래도 그게 보존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하면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가속화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또 심정을 생각하면 그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할머니가 되게 더럽게 하고 뒤를 지나가고 있고요.
야, 너네 할머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반응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게 실외가 아니라 집 안에서도 할머니가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막 분주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못 본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윽박 지르고 위협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몇 번을 묻는 거야. 그만 좀 해. 이게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혹시 아니라고 해도 계속 반복되는 자극에 정말 돛 닦는 듯한 느낌을 받는 정도로 자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지속적으로 좀 스스로를 점검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스트레스가 너무 꽉 차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고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사인이기도 해요. 어떤 폭력적인 반응이 나온다면. 그래서 내가 혹시는 일을 줄여야 되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는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행동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반응을 했더니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냐 그러면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다, 뭐 무서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왜 안 되는지, 어떤 심정일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 슬라이드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윽박 지르는 상황을 실감나게 연출하면서 분위기를 해볼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이제 한번 요걸 극으로 해보는 거죠. 아, 우리 이제 치매 어르신이라고 가정하고 옆에 있는 분이 한번 그분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 그걸 당해서 기분이 되게 상하네요. 뭐 실제가 아닌데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몇 번 경험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보셔도 돼요. 그냥 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그 앉은 자리에서 극처럼 대화를 이용해서 역할을 이제 주고 읽어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치매는 뇌의 병이다. 병에 걸린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수치스러워할 일도 아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손주가 외면한 것도 할머니가 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걸 외면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병 걸린 사람을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고, 폭력적인 행위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 이제 써놨죠. 손주가 할머니를 외면하는 건 귀찮아서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고요. 감정 이면에 치매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병이다라는 거, 병에 걸린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되고 수치스러워할 일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치매 환자 가족들의 심정에서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다 정상적이고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병은 그분이 일부러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분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병 자체에다가 조금 원인을 돌리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가지 않게끔, 그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오해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나만 알면 뭐하냐, 남들이 모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는 교육이나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워낙 치매 환자분들이 많아서 이게 절대 남의 일이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로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뭐 실감나게 한번 대사를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도 좀 해놨죠.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할머니가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자기가 할 수 있던 일도 못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더 기능이 쇠퇴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퇴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퇴행이 하게 되죠. 똥오줌은 잘 가리는 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말을 경험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하면 정신행동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단히 그 점잖은 분이었는데 그런 어떤 폭력에 노출된 이후로는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다든가 사소한 일에 되게 짜증을 부린다든가 이럴 수가 있죠. 혹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폭력은 말입니다. 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폭력으로 어떤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종의 전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어떤 폭력적인 언행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하고자 하는 점검이 스스로 계속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폭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너무 큰 스트레스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걸 살펴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팔획이 스트레스 자기 돌보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홍보도 하시고 정말로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뭐 할 수 있으면 얘기하게 하셔도 잠깐. 그래서 혹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랬던 상황이 있으신 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러면 혹시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다. 나 사실은 같은 말 반복하는데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그 순간에 같이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꼭 좀 알고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것도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니까 넌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그게 다 어쩌면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와줄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보호죠. 절대 안정. 치매 어르신이 뭐 걸어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엄마 꼼짝하지 말고 그냥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반응들 이런 거죠. 이게 왜 안 좋을까 이제 또 질문을 유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을 안 내리셨는데 이제 이것도 못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안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왜 안 좋을까요? 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눠보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는 편하기보다 사실은 더 무기력하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은 말이죠. 뇌손상이 많이 진행되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원초적인 뇌의 기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연상자극에 의해서 충분히 불쾌함은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게 드러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잉보나 무안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권 침해 착취, 어머니 재산이 이제 다 제가 관리할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간에 이제 그 다툼이 생기고 또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찾아오고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기는 계세요. 근데 그런 걸 지켜보는 어머니 심정은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시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족들이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 어머니가 느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집에 와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환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자기도 알지만 이미 죽은 남편이 왔다 갔다 한다면 눈앞에서 그러면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제 폭력을 하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라고 그걸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을 잘해봐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왜 안 좋을까요? 이걸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재산권을 지켜드린 것 관련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절차가 번거롭기는 해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좀 결정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시나 망상들이 있어서 생생한 경험을 했는데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 관계가 나빠지고 상황이 악화된다 라고 하는 멘트는 나중에 정리를 꼭 해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치매니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어떤 제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적절한 이유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우측 상황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정신행동 증상을 유발할 거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면 나를 지금 거짓말장애로 몰아버리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지금 다 짜고 나를 고립시키려고 저러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번져나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식사 안 하고 들어 누우시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데 뭐 집을 나가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뭐 아니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고 뭐 이런 말씀들이 더 늘어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사실은 가족들이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뚜껑이 열리나 봐요. 못 참아요.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아빠랑 그때 어디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 엄마랑 나랑 뭐 장례도 하고 했잖아. 뭐 이런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읊어주면서 엄마의 그 경험을,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꾸만 이제 무시하고 이런 얘들은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지 않은 대응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해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땠는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엄마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시더라. 뭐 이런 반응들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제발 두세요. 뭐 이런 거. 이것도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들고 막 지친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그냥 불쑥불쑥 나오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모여서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항상 그냥 자기 방에 앉아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고립이나 따돌림. 이런 것들이 왜 안 좋은지 얘기를 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뭔가를 이루고 싶은 성취 욕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치매 환자라고 해도 사실은 오랜 기간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매니까 당연히 그런 거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편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충분히 그분들도 누군가랑 함께 있고 싶어 한다거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피지라 혈관성 치매라든가 소혈관 치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치매 혹은 전두엽에 뭐 문제가 좀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나서서 하거나 그리고 혼자 있다고 해서 그걸 불편해하거나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치매 환자분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니까 당연히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든가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뭐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치매 어르신은 어울릴 수 없을 거다라는 편견.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어머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뭐 이렇게 그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가서 어머니가 거기서 즐거워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을의 편견을 가지고 당연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요.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알츠하이머병 치매 어르신은 병이 진행돼도 정말 열심히 듣고 호응을 하고 대화 자체를 좋아하세요. 병원에 오시잖아요, 환자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어르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뭐 기분 어떠세요? 날씨가 어떤가요? 특별히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까? 할아버지하고 사이는 어떠세요? 뭐 이런 거는 제가 정말 그분의 그 말 하나하나 컨텐츠에 관심이 가서 그걸 꼭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실은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하세요. 그 병원에 와서 의사 앞에서 의사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은 혹 사실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날씨가 아주 좋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제 그냥 그분이 집안에만 있었다 하더라도 어제 산책도 했고 어제 뭐 며느리랑 가서 뭐 장도 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호자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막 이러고 계시는데 그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이제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을 예전보다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상적인 대화나 이런 걸 싫어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치매 어르신들이 일부 분들은 병원 오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면 뭔가 관심을 받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기억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어졌다고 아마 이제 할머니가 이 돈은 없어졌는데, 이제 의심하겠죠? 네가 가져갔냐? 뭐 이렇게. 그랬더니 전 몰라요. 정말 본 적 없어요. 할머니 진짜 치매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억울하니까 이렇게 할머니 상태에 대해서 대놓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치매라는 용어가 아무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치매 안에 우리 어르신들 생각은 노망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깜빡깜빡해도 난 노망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노망 났네, 치매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마,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에 와서 우리 엄마한테 치매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치매 어르신이 당신이 치매니까 이제 좀 일 좀 버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라든가 치매 환자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우리 엄마가 잘 못하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치매라고 얘기해서의 문제가 아닌데 잘못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이것도 되게 흔해요. 테스트하는 거. 엄마가 기억력이나 진압력이나 이런 게 괜찮다라는 걸 항상 자식들은 확인받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잘하면 막 좋아하고 틀리면 잘할 때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엄마 내가 얘기해줬잖아. 아까도 얘기해줬잖아. 오늘 며칠이야? 뭐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까 우리 10번 했잖아. 뭐 이러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춘다고 나름대로 맞추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할머니가 한번 맞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옳은 정보가 들어가도 계속 잘못된 정보에 답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errorless learning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실 기회가 있겠지만 오류 배제 학습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박쥐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뭔 것 같아요? 계속 추궁하니까 그 할머니가 참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니 요거 참새 아니고 박쥐예요 이렇게 일러줬어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미 참새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간섭효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는 박쥐라고 알려줬어도 그 그림을 보여줬을 때 여전히 참새가 떠오르게 돼요. 박쥐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박쥐 그림을 이렇게 놓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시면 계속 이제 유추하게끔 막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박쥐예요 라고 정확하게 읊어줘서 학습을 시켜주는 것이 나중에 그 그림을 보고 박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확률들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오류가 끼지 않게끔 학습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면서 자꾸 잘못된 정보를 줘서 학습을 더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테스트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면 알려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테스트는 병원에서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하는 걸로 가름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멘트인데요. 진실이라고 해도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는 그게 상처가 되죠. 이것은 정상인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진실이라고 해서 대놓고 얘기하면 치매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테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직면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직면시키느냐 하면 지금처럼 진실이라고도 그걸 말해주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를 때 그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화가 많을 때 상대방한테 직면시키게 돼요. 막 뭔가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우회하거나 돌려서 말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너 치매라서 그런 거잖아. 뭐 네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잖아. 뭐 이렇게 직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어떤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지금 화가 너무 많이 쌓인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점검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어떠시냐고 혹시 이렇게 뭐 꼭 치매 어르신하고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을 이렇게 내뱉어서 힘들었던 적은 없냐, 후회했던 적은 없으시냐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럼 그때 마음이 좀 혹시는 이렇게 좀 여유가 없고 그럴 때는 아니었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게 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욕한 건 아닌데 그 상처라는 게 꼭 그
상처가 된다는 게 욕을 들은 것처럼 혹은 하대받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찍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치매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는 환자분이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따라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꼭 치매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쓸 때도 있고요. 물론 근데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지만 대상자한테는 그분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틀린 답을 한번 말하면 계속 틀린 답에 꽂힐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족분들한테는 이해하기 더 좋은 답이겠죠. 그러니까 테스트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한다. 학습 기능이 남아있는 어르신이라면 일상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성적 수치심 이야기하고 이제 이거는 뭐 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다 늙으신 분이 뭘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이런 말 사실은 농담인 듯 농담 아닌 듯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늙으신 분이 뭘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이고 아버지 빨리 벗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남잔지 여잔지 이런 정보는 되게 고유한 정보잖아요. 아주 오래된 정보. 그 오래된 정보는 나중에나 망가져요. 정말로 나중에나. 그래서 이제 가끔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치매 상태가 진행되면 자기 나이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80대 어르신인데 몇 살이라고 하냐,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온 보호자를 쳐다보면서 내가 50대인가? 50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정보까지도 많이 망가지는 경우는 중기, 후기 뭐 이렇게 갈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남잔지 여잔지에 대한 어떤 인식도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성적인 어떤 정체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치매 어르신이 혼자 살면서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정리정돈도 안 되고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음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너무 단촐하게만 차려놓고 먹어서 나중에 실제로 영양이 좀 결핍되고 이런 상황도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챙겨야 되는지 잘 모르실 때는 먹을 거를 냉장고에 다 갖다 넣어줘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냉장고 안에 딸이 뭘 갖다 줬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꺼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와서 이걸 챙겨줬는데 못 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방임에 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못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맞아,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잘 못하지라는 것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슬라이드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성별 같은 자신의 고유한 정보는 후기 치매 상태가 되어야 손상된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 알츠하이머병 치매 사례 영상을 봤을 때 1회기에서 거기서도 딸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치매가 된 상태에서조차도 전화상으로 언어 능력이 괜찮으니까 말은 잘하는 거죠. 엄마 무슨 일 없어? 뭐 없지. 뭐 밥 먹었어? 먹었지. 아빠는 불편한 거 없고 뭐 괜찮아. 약은 잘 먹고 있지. 그럼 나 열심히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대화는 잘하세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준다고 주는데 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는 전화상으로는 전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간혹 가족들 중에 헤아림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직접 모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내가 전화상으로는 어땠는데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실제로 모시는 분의 느끼는 것과 내가 전화로 가끔 연락해서 듣는 거하고는 또 격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사전조사할 때 동거, 비동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동거하고 계시는 분과 동거하지 않는 분을 이제 아실 테니까 동거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접촉하고 그럴 때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성급한 마음에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고, 젠더, 성을 모를 거라는 오해 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대면 빈도의 부족, 전화 접촉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좀 다루시면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그 차원이 이 슬라이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금. 이거 문제행동 증상이 있을 때 감금하시거든요. 자꾸만 집을 나가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문을 걸어두고 문 열어 뭐 이러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시면 다 유추는 하십니다. 잘 유추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랬는데 뭐 화재가 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감금하면 안 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너무 그 정신행동 증상 때문에 힘들 때는 약물, 우리 앞서 공부했던 정신행동 증상 치료제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해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쉬운 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해주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이렇게 자꾸 다니려고 하시는 분한테 같이 좀 산책을 하거나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마련해 주시면 또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밤에 어디 가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야단하는 경우, 일종의 폭력, 앞서 폭력하고도 비슷하죠.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이 문제보다도 나는 그런 적은 없는지,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은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꼭 뭔가를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도. 네. 그렇게 해서 정신행동 증상제 그 조절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약에 대한 어떤 편견, 무지, 그렇죠. 무지도 있지만 편견 때문에 사실은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앞서 공부하긴 했지만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같이 얘기를 해보셔도 되고요. 이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를 나눠보게 해서 변화를 위한 자기 고백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요 슬라이드 요 때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반응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시간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시간인데, 실제로 이런 자기 고백을 하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런 얘기 하시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반응들을 진행자분들이 뭐 마무리 멘트에서 해줘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 같은 얘기들인데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더 좋은 변화를 이끄는데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멘트로 꼭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 감금 야단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 자,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을 이제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6가지로 했어요. 5가지로.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쭉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사실은 아까 환각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혹은 네가 돈 가져갔지 뭐 이럴 때 내가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할머니 CCTV 돌려봐요. 뭐 증거 있어요.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면, 오히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어떤 심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있고, 막 논리를 가지고 들이대면 훨씬 더 혼란스러워하게 돼요.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니까 이분은 또 이분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서 또 내가 정말 미쳤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대단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갔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감정 속으로 어르신을 밀어 넣어버리는 것에 불과해요. 논쟁을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서 장황하게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다면 이런 심정이겠네요 라는 말로 감정을 알아주도록 한다는 거죠. 엄마 눈에 아버지가 보인다고? 돌아가신 분이 보여서 그러면 무서웠어? 혹은 아버지 보여서 반가웠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 계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의 포커싱을 맞춰서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섭지는 않고 반갑더라. 그래서 그랬구나.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제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보여서 무섭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보인다고? 엄마 그럼 좀 무서웠겠구나. 밤마다 그래? 그럼 밤마다 무섭겠네. 무서우면 혼자 있기 싫겠다. 그럼 내가 밤에 와서 같이 잘까? 뭐 이렇게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컨텐츠의 옳고 그름이나 컨텐츠의 자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엄마 마음은 이렇겠구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싶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없어졌다고 했을 적에 여기도 사례가 있죠. 내 돈을 가지고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은 오지 않았죠. 사실은 할머니가 어딘가 잘못 뒀을 뿐이죠. 그랬을 때 도둑이 어디 왔다 가냐고 문이 다 걸려 있는데 이런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졌다면 되게 놀랐겠네요. 큰 돈이었어요? 얼마였는데요? 작은 돈이면 제가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 심정에 대해서 헤어를 주고, 아니면 할머니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같이 찾아볼게요 라고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할머니들이 물건을 어디다 숨겨놓는 것은 숨겨놓는 몇 곳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장판 밑도 있고 장롱 속도 있고 아니면 무슨 부엌 싱크대 아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몇 번 찾아보고 나면 거기 가서 다시 찾아다 드리면 돼요. 어머니 여기 있네요 라고 얘기할 때도 뭐 어머니가 여기다 넣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어머니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시비가 붙는 거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이분은 기억 속에 그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감정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부보다는 감정에 반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감정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좀 해놨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 하냐면 영상을 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쭉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2시간이 다 채워졌다라고 하면 좀 가볍게 정리하셔도 됩니다만, 시간이 충분히 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시간에서 환각편이라고 하는 헛것을 봤을 때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환각 증상을 보이는 치매 어르신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치매 어르신 역할을 할 테니까 한번 누가 배우신 대로 적절히 반응해 주실래요? 이렇게. 그 처음에 환각편에 보면은 그 있는 그대로의 영상이 나오고 잠시 후에 교정된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정된 영상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앞에 편만 보는 거죠. 환각을 막 보였을 때 가족들이 당황해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영상 부분까지만 딱 보고, 그리고 나서 본 다음에 요걸 한번 제가 치매 어르신 역할을 해볼 텐데 여기 따님 역할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해보면 지금 공부한 내용 뭐 이런 걸 합쳐가지고 나름대로는 잘 하겠죠. 그러면 뭐 다른 분들도 해보자고 얘기하고, 요 해보신 게 어떤 것 같으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커션을 좀 해서 그분들이 이게 쉽지는 않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연습이 더 필요하고 점점 시간을 들여서 좀 마음 이렇게 수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보게 하는 것까지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가족들이 하면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어르신 대하는 원칙 다른 걸로 또 5가지죠. 테스트하지 않도록 한다. 앞서서 우리가 다 이미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알고 계시면 가족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뭘 물어봤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 엄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오늘 며칠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면 내가 자꾸만 잊어버리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괜찮아 엄마 오늘 9월 며칠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쳐 줬는데 가족들이 괜찮다는 말까지 더해 가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기억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 같으면 정확히 알려주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뭐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모르고 있던 분은 대단히 큰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앞서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정에 반응하는 것, 그 2가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2가지만 가지고도 태도가 아주 많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그랬었는데 그게 소용이 없고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또 열받아가지고 아니 아까도 알려줬는데 또 왜 몰라 뭐 이렇게 막 싸우던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기 가족 치매 어르신이 유순해지는 것을 이제 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막 고집 세우고 각 세우던 것이 줄어들어요. 딸한테 마음이 편해지니까 가족들의 반응이 조금 자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고집 안 부리고 좀 이렇게 따라가시는 것들도 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니까 잘 알려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알려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습관. 이거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이제 몇 번 해보면 조금 자연스러워지니까 자꾸 해보시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정보 주는 거 얘기했고, 자, 오랜만에 어르신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 예쁜 딸 덕선이 왔어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가족들을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주 보는 자녀만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 항상 그때 가서도 자식들이 엄마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이러면서 자신을 못 맞출 때 막 이렇게 뒤로 눈물 흘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죄책감도 있고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엄마가 이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라고 할 때 내가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 나 누구누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르신이 아직까지 그래도 그런 상황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실 거예요. 혹시는 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도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게끔 해주시면 되고 식사를 할 때도 메뉴를 말해주시고 구체적인 단어 이름을 대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먹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이거 된장국, 자 요거는 김치, 뭐 요거는 오늘 보리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분이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냥 뭔가 꼭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이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 거죠. 어린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뭔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조금 해주시면 되고 이걸 억지로 너무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 거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돌보면서 느끼는 기쁜 어떤 보람 이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오늘 엄마한테 배려하면서 잘했구나 하면 그 마음도 되게 좋거든요. 이제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습관 들여가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토양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 가족 늘어나다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치매 어르신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겠죠. 뭐 우리 치매 안심마을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그런 필요들 때문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이 되고 그렇게 좀 변화가 되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어떤 태도, 야단, 지적, 무시하는 표정은 삼가하도록 하고요. 윽박지르거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대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우쭈쭈 하는 거야.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것을 그냥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해서 자칫 그분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우대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르신이 자꾸만 어딘가를 나가려고 하고 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좀 줄였으면 싶을 때는 금지해야 할 행동이 생긴다면 그 행동을 연상하게 하는 자극을 좀 치워두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밖에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커튼 같은 걸로 바깥 환경을 좀 가려주기도 하고요. 신발이나 뭐 열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걸 좀 연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 그 보이지 않는 수납장에 넣어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 일에 계속 집착을 보이고 조를 때는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 집에 갈래 막 이럴 때 오리우메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그 일본 영화에 보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이제 며느리가 나오는데 그 며느리한테 자기 집에 가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면 뭐 차 한 잔을 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당장 가기는 어디를 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차 한 잔으로 일단 주의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뭐 누가 오면 차를 타고 같이 가세요라든가 뭐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세요라든가 이렇게 그분이 말하고 하는 갈 곳도 없는데 뭘 가려고 하느냐 그 팩트에 막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주의를 돌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면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조금은 파악해 두실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걸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돌리는 게 이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평생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차 한 잔하고 가세요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그 차에 관심을 갖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이분이 뭐 좋아하는 음악이 있으면 오늘 음악 한 곡 듣고 가세요 라든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둬야지만 주의를 돌릴 때 수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니 평소에 우리 엄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어떤 컬러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아주 단순한 정보들이지만 그걸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주의를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냥 문장으로만 얘기하면 되게 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일상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사, 주의를 돌릴 수 있는 관심사는 평소에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구나, 이게 어떤 건 알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계실 적에 뭐 아주 거창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부터 엄마는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뭐 평소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좋아하지도 않는 뭐 해외여행 막 너무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나는 네 아빠랑 같이 연애했던 덕수궁길을 가보고 싶어, 뭐 이러면 덕수궁길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주의 관심사를 좀 미리미리 파악해 두셔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매 어르신은 야단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존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알던 그분이 아니라 이미 조금 달라져 있는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존재하고 사실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협박이나 폭력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를 점검해야 되는 사인으로 꼭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자꾸 큰 소리 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짜증내게 돼요. 뭐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 뭐 상담 콜센터 직원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뭐 안심센터에 오셔서 조금 상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해서 내가 요즘 자꾸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어르신의 성향에 관심을 기울여야지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꼭 전달해 주셔야지만 실질적인 어떤 도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 나온 거 얘기들을 이렇게 쭉 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보면서 영상 중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마음 읽어주기 공격성 영상. 이거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본 다음에 이것은 쭉 끝까지 무슨 꼭 극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떻게 했는지를 같이 쭉 영상을 한 3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앞서서 이제 큰 원칙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생길 텐데요. 그 문제 원칙들은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해요. 근데 정말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영감은 자꾸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혹시 비슷한 문제 있으신 분 있나요? 라고 그 자리에서 좀 문제를 퍼뜨려 보고, 뭐 얘기해 주시는 분 있으면 듣고, 그게 안 되면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까지는 내가 답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안심센터 그 콜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있고요. 좋아할 만한 거 파악해두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상담 콜센터 사례에서 한밤중에 힘들게 하는 어머니에게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 3-4곡을 부르도록 딸이 선창을 했더니 좋아졌다는 사례. 이게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 밤에 자꾸만 이제 힘들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상담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 상담 콜센터 직원이 평소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좀 불러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 증상이 좋아졌다, 뭐 이런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된 것들을 같이 상담해서 같이 풀어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또 상담 콜센터에서 그 사례집을 매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은 할 수 있으면 그 사례집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가족들이 뭔가 돌발 질문을 했을 때, 아,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라고 답을 해주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직원들분들끼리 사례집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아, 제가 선뜻 비슷한 사례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이런 사례집에서 혹시 비슷한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오늘 여기서 얘기 못한 뭐 사례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그 치매 상담센터에서 만든 사례집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좀 대여해서 가져가서 시간 나실 때 보세요. 이렇게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앞서서 얘기했듯이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편견이 있거나 모르면 자꾸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요 회기의 마지막 슬라이드죠. 가족의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치매 어르신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만큼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 반응에 머물러 있으면 어르신의 태도도 계속 똑같습니다. 근데 어르신의 반응을 보고 내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유순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치매 어르신도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알던 그분이 아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예전에 알던 그분의 눈높이에서 자꾸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조금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새로운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관계를 꼭 맺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가족의 태도의 변화가 악순환을 막고 치매 어르신의 현재 상태에 맞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 회기를 이제 홍보하시고 설문지 하시고 하면 요번 회기도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5회기가 조금은 이제 그 앞에서 슬라이드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참여자의 태도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반응이 이제 다양하고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다 활용해 가면서 얘기를 좀 나눠 보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요 회기의 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아,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고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자기 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대원칙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대원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하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상담 콜센터나 뭐 우리 직원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되게 무기력한 느낌이 아니라, 아, 뭐든 그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분들이 이 시간을 종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회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